식이섬유만큼 사망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잘 없어요. 다양하게 먹어줘야 돼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임상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칼슘의 경우에는 특히 식품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식이섬유 편식이라는 걸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식이섬유 편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식이섬유라고 말을 하면 다 같은 건 줄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식이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이섬유 종류 매우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WHO에서도 항상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고닥적으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만큼 사망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잘 없어요. 식이섬유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서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망 원인들 중에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났을 때 사망 원인이 감소를 하고,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대장암, 대장염, 심장질환, 대사질환, 비만, 당뇨, 뇌건강 여러 가지 너무나도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20에서 25g 정도를 하루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30, 35g 정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85개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합해가지고 몇 년 전에 란셋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25g 이상을 매일 먹었을 때 사망률 감소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감소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5g 정도 먹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 편식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실 식이섬유를 채소 과일을 먹고 통곡물을 먹어서 먹으니까 이 이슈가 별 문제될 게 없었어요. 어차피 충분히 먹기만 하면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가공식품이 너무 발달을 하면서 식이섬유 편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식이섬유 왜 먹어야 되는지. 식이섬유는 원래 우리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게 식이섬유예요. 인간은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우리 장으로 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얘네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걸 먹고 뭘 하냐면은 식이섬유를 먹고 자기가 이제 더 많이 자라기도 하고, 근데 뭔가를 뱉어내요. 식이섬유를 먹었으니까 이걸 대사시키면 뭔가 대사물질을 뱉어냅니다. 근데 이 대사물질들이 실제로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 대사물질들이 심장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뇌에도 도움이 되고 암도 예방해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뱉어내는 그 행동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히 주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얘네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 이상 잘 드세요 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식이섬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라비노, 자일란, 펙틴, 헤미셀룰로스, 리그나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네가 다 다른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단어들은 인간이 그냥 분류하기 쉽게 해서 몇 가지 분류를 한 거고, 실제로는 식이섬유의 구조만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되게 많아요. 수백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속의 장내에는 미생물이 수백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관찰해보면 수천 종이 산다는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개수도 많지만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다 달라요. A라고 하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섬유와 B라고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와 다 다른 식이섬유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두 가지만 계속 먹어, 식이섬유를. 그러면 총량을 지킬 수는 있지만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 이 식이섬유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특정한 미생물들만 열심히 자랄 수 있겠죠. 그럼 장내 미생물 균층이 단순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양한 식이섬유를 넣어주게 되면은 식이섬유를 먹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같이 열심히 막 자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장내 미생물 균층이 형성이 되고, 훨씬 더 풍부하게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건강에 좋은 건데, 편식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미생물만 자라게 되고 몇 가지 대사물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식이섬유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훨씬 높은 사람과 다양성이 적은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다양성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훨씬 비만이 잘 되고 대사질환이 잘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도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고 풍부한 거는 뇌질환이라든가 염증 반응, 면역 기능, 장 기능,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모든 면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균층이 다양한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미치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총량이 똑같아도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의 식이섬유만으로 편식을 해서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훨씬 단순화돼 버립니다. 다양하게 먹어줘야 돼요. 미역하고 김하고 딸기하고 배추하고 딱 봐도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식품을 그냥 그렇게 잘 드시면은 다양한 식이섬유가 알아서 잘 들어와요. 그래서 알아서 건강해져요. 근데 가공식품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몇 가지 식이섬유를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식이섬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식이섬유는 전체 인간이 먹는 식이섬유 중에 아주 작은 종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자연식단을 통해 섭취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총량을 먹었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훨씬 단순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니까 장내 미생물도 훨씬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대사산물도 훨씬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마치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도 우리가 비타민이라 부르지만 A, B, C, D, E가 있고 B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 비타민 A만 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뭐 구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골고루 통곡물,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면 알아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먹은 사람에 비해서 장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곡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익혀 먹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채소가 되게 많은 게 반찬을 먹잖아요. 시금치, 콩나물 뭐 이것저것.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식단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반찬들을 잘 골라 먹으면 뭐 김치도 사실 배추로 만들어져 있고, 비교적 우리나라 식이섬유를 먹기 좋은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해산물, 미역, 김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채소, 과일류는 대부분 다 식이섬유가 다 다른 형태긴 하지만 뭔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곡물, 너츠 이런 거에 또 식이섬유 들어가 있고. 칼슘은 다 부족한 건 아닌데 부족한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골다공증이나 나이가 들면서 칼슘이 중요해서 되게 유독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식품으로 먹으면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보충제가 있잖아요. 정제된 게 있긴 한데 칼슘의 경우에 식품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 같은 경우에 정제된 걸로 이렇게 보충제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농도로 칼슘이 확 들어오잖아요. 혈중 칼슘도가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고농도의 칼슘이 혈액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뼈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이나 심장이 좀 쌓여요. 석회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칼슘 보충제 같은 경우에 속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칼슘 보충제를 과량으로 오래 먹게 되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임상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골다공증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충제로 섭취하는 거가 약간 그 위험성이 꽤 많이 의학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의 경우에는 특히 식품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의 경우에는 식품을 먹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확 농도가 순식간에 그 농도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게 뼈로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했을 때 그게 신장에 무리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식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 또 칼슘이 잘 뼈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칼슘의 경우에는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실제 효과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